여러분들, 좋은 향수란 뭘까요? 뭐 비싼 향수일까요? 희소한 향수일까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주는 향수일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향수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한때 자주 듣던 노래 중에 작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틀고 운전하면 이상하게 막 기분이 막 확 올라오거든요. 괜히 혼자 차 안에서 막 운전하다 고개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요. 어쨌든 그 노래 가사 중에 지은, 니은, 쩌는 무대의 기준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매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지은, 니은, 쩌는 향수의 기준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음악이나 책이랑 향수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창작자와의 대화를 하고 뭐 공감을 하는 뭐 그런 거 말이죠. 어떤 향은 뭐 예전에 갔던 여행지를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향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인데도 그 공기와 온도를 상상하게 만들고, 또 어떤 향은 잊고 있던 기억을 갑자기 툭 건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향수의 기준은 뭐 단순히 비싼가 유명한가 지속 발향이 좋은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는 맞는 순간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는가, 그리고 그 장면이 내 기억과 내 경험과 내 기분과 그때 상태와 대화할 수 있는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포에실이란 브랜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꽤 잘 맞는 브랜드였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지역과 풍경에서 출발한 향수인데, 좋았던 건 단순히 뭐 프랑스 감성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을 맡았을 때 실제로 그 장소의 온도나 풍경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는 점이었거든요. 이런 프랑스의 지역 이름들이 그냥 라벨에 붙은 장식이 아니라 향 안에서 어떤 이미지로 정말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향수의 기준에 잘 맞는다고 느껴서 이번에 센스 프레그런스에 새롭게 입점하게 된 프랑스 감성 물씬 담긴 향수 브랜드 포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볼카닉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에덴은 낙원, 볼카닉은 화산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는 말 그대로 화산지대 위에 피어난 초록빛 낙원 같은 향이에요. 프랑스 오베르뉴의 화산지대와 숲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인데, 제가 맡았을 때는 그냥 숲향이다 해서 끝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에 흙, 축축한 나무, 초록 식물, 그리고 살짝 차갑게 올라오는 미네랄한 그런 공기감이 같이 느껴져서 저에겐 자연스럽게 제주도 오름, 제주도 숲길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초반에 이 숲속 공기처럼 이 맑은 느낌을 깨끗하게 전달해주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 좋은 숲속 산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그 나무향 섞인 숲바람 같은 시원함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흙과 나무의 질감이 차분하게 깔리면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전달해주는 향기라서 봄, 여름, 가을 3계절 편안하게 딱 쓰기 좋겠다 싶은 향수네요. 네, 저는 이 지점이 에덴 볼카닉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디 향수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향수는 너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너무 과해서 일상에서 쓰겠나 싶기도 한데, 에덴 볼카닉은 그 중간에서 자연적인 생생함과 데일리한 깨끗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딱 좋다 싶더라고요. 네, 흙향이 난다고 해서 텁텁한 향은 아니고요. 또 숲향이 난다고 해서 등산복 입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약간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가진 향도 아니에요. 오히려 깔끔하게 셔츠나 편안하게 티셔츠 입고 좀 조용한 그 카페나 전시 보러 갈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차분하고 취향 있어 보이는 그런 데일리 그린 우디 향수 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연적인 숲향, 나무향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데일리로 편하게 쓰기 좋은 우디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향수 추천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숲속 공기를 한껏 쐬고 나온 듯한 깨끗한 그린 우디, 깨끗한데 뻔하지 않고 자연적인데 너무 거칠지 않은 향입니다. 다음은 몽크리스탈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몽은 산, 크리스탈은 수정이나 결정이죠. 네, 프랑스 알프스의 눈 덮인 산과 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인데, 정말 그 맑고 깨끗한 느낌이 연상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열립니다. 눈 덮인 산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차갑고 투명한 공기감이 시작부터 좋은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아이리스 특유의 보송한 파우더리함, 화이트 머스크의 부드러운 살결 같은
느낌. 그리고 시드우드의 단정한 나뭇결이 조용히 깔리는데 저는 이거 첫 향부터 잔향까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향은 알프스라고 해서 막 얼음장처럼 차가운 향이라기보다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 속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향기예요. 그래서 비누향, 머스크향, 깨끗한 살냄새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뻔한 세탁향, 뻔한 비누향 절대 아니고요. 편안하고 차분한 머스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알프스를 실제로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알프스에 대한 감상보다는 뭔가 그 맑은 공기에 막 나부끼는 흰색 커튼이 떠오르는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남녀노소 누구나 크게 어렵지 않게 뿌리기 좋다 생각하고요. 출근할 때, 미팅할 때, 카페 갈 때 등등등 너무 튀면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도 꽤 잘 어울릴 스타일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와 하얀 옷이 만난 맑은 머스크 향기. 깨끗한데 차갑기만 하지 않고 포근한데 답답하지 않은 향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편안하고 깨끗한 뉘앙스라서 뿌리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좀 콰이어트한 느낌이 고급지고 더 손이 잘 가는 향수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르댕 오리지넬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자르댕은 정원, 오리지넬은 원초적인 처음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향수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과수원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아삭한 과즙감이 있는데 거기에 루바브 특유의 새콤한 초록빛이 섞이면서 굉장히 싱그럽고 투명하게 열리네요. 그런데 이게 사과 노트가 있긴 한데 사과 주스처럼 뭔가 좀 그 달달한 향이 아니라 아침에 막 씻은 사과 껍질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푸릇하고 산뜻한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물기 젖은 꽃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앞서 있던 그린함과 아삭함 위에 부드러운 꽃의 결이 살짝 번지는 느낌이 연상되네요. 이때부터 향이 단순한 사과향으로 끝나지 않고 정원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사과나 프로티노트가 들어간 향수들은 자칫하면 샴푸 같거나 방향제 같거나 좀 너무 귀여운 과일 향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르댕 오리지넬은 사과의 밝은 첫인상은 살리면서도 그 뒤에 꽃잎과 초록잎 그리고 은근한 정원감이 남는 부분이 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과향이라기보다는 정원이란 키워드와 풋풋한 아삭한 그린함에 더 공감이 가는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껍질에 산뜻함, 꽃잎에 맺힌 물기, 그리고 정원에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그 푸르른 공기, 딱 그 느낌이에요. 요약하자면 막 씻은 사과 껍질과 물기 젖은 꽃잎이 있는 노르망디 정원. 상큼한데 유치하지 않고 맑은데 끝이 밋밋하진 않은 향입니다. 다음은 아르카디 플로랄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아르카디는 목가적인 이상향, 낙원 같은 의미가 있고 플로랄은 말 그대로 꽃의 느낌이잖아요. 이 향수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라벤더와 무화과 그리고 들꽃이 있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라고 합니다. 이거 딱 맡아보면 정말 이름처럼 이 프로방스 들판 위에 작고 예쁜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 꽃향이 저는 장미입니다, 저는 자스민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자기소개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들판에 여러 꽃들이 자연스럽게 피어있고 그 위로 햇빛이 한 겹 얹힌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플로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맡아보면요, 그 산들바람에 야생화가 흔들리고 주인공 머릿결이 막 바람에 살짝 날리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탑노트 부분에서 저는 살짝 그 모네의 우산을 쓴 여인 같은 이미지가 생각났었습니다. 네, 초록빛 들판, 부드러운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옷자락, 이 향이 딱 그런 인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화과가 주는 그린함과 그 살짝의 밀키함이 이제 같이 올라왔다가 점점 열어지면서 흙, 땅 같은 향기를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향이었어요. 그래서 아르카디 플로랄, 이 향수는 화려하게 포장된 꽃다발보다는 햇빛 아래 천천히 마르는 들꽃 혹은 옷감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꽃향 같았습니다. 꽃향인데 부담스럽지 않고요, 달콤한데 끈적이지 않고요, 무화과가 들어갔다고 해서 또 너무 밀키하게 흐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무화과가 주는 그 밀키함과 그린 파우더의 함은 탑노트 이후에 분명하게 올라오긴 하니까 이 노트가 변화하는 느낌도 뿌려보시고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프로방스 햇빛 아래 은은하게 피어있는 부드러운 들꽃들과 무화과 나무가 주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향수였습니다.
다음은 헤스페리스 이딜리크입니다. 헤스페리스는 향수에서 시트러스 계열을 뜻하는 헤스페리딕과 연결되는 느낌이 있고요. 이딜리크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그런 풍경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말하자면 프랑스 남부 꼬뜨다지르의 그 평화로운 햇빛 아래에서 마시는 맑은 레모네이드 같은 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트에는 리몬첼로, 그러니까 달콤한 레몬 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술의 느낌보다는 시원하고 깨끗한 레모네이드 쪽에 가까웠습니다. 네, 이거 딱 뿌려보면 말이죠. 이 향 맑고 청초하다. 이런 기분 좋은 인상이 바로 다가옵니다. 레몬, 베르가모, 만다린 같은 시트러스가 있는데 이게 막 새콤하게 코를 찌르거나 스포츠 향수처럼 쨍하게 튀는 느낌은 아니고요. 하얀 셔츠 위로 햇빛이 얇게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가볍게 퍼지는 시트러스 느낌에 가깝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미모사와 자스민의 그 부드러운 꽃향도 같이 올라오면서 처음에 상큼함을 차분하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이 향은 레몬향인데 세제 같지 않고요. 꽃향인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시트러스 향수들이 가끔은 너무 방향제처럼 느껴지거나 스포츠 향수처럼 좀 날카롭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헤스페리스 이딜리크는 그쪽이 아닙니다. 상큼함은 분명히 있는데 소리가 크지 않아요. 맑고 청초하고 단정하네요. 네, 멀리서 바다가 반짝이고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레모네이드 한 잔이 있고 바람에 흰 셔츠가 살짝 흔들리는 장면. 저는 이 향을 맡으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향수는 처음 뿌려봤을 때 실제로 제가 니스와 칸에 잠시 좀 머물러 보면서 느꼈던 그 아침에서 점심 사이 시간대의 공기 같았습니다. 햇빛은 밝지만 아직 뜨겁지는 않고 공기는 맑고 피부 위에는 은은한 시트러스와 꽃향이 남아있는 느낌. 네, 저는 이건 너무 좋았어요. 발향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고 은은하게 가는 스타일이라서 데일리 향수로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었고요. 또 시트러스는 좋아하지만 너무 날카로운 건 싫은 분들, 꽃향은 좋아하지만 진한 플로럴은 좀 더울 때 쓰기 부담스러운 분들, 출근할 때나 데일리나 쓰기 좋은 맑은 향 찾는 분들께 이 향수 딱이다 싶네요. 꼬뜨다지르 햇빛 아래 맑게 피어난 레몬꽃 같은 향, 상큼하지만 뾰족하지 않고요. 청초하고 부드러운 시트러스 플로럴 향수였습니다. 다음은 로즈 루테스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로즈는 장미, 루테스는 파리의 옛 이름인 루테티아에서 이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파리의 느낌인 건가 싶으면서도 또 노트가 상당히 독특하게 특징적이네요. 핑크 자몽, 바게트, 코코아로 시작해서 장미, 패출리, 크루아상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샌다로도 더벅고 베티버가 깔리는 구조. 장미 향수에 바게트와 크루아상이라니 상당히 좀 신박한 조합이죠. 그래서 딱 맡아보면 일반적인 예쁜 장미향과는 결이 많이 다른 게 바로 느껴집니다. 뭔가 맑고 투명한 장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고소하고 어딘가 그 빵집에 놓여진 장미 같은 향기가 연상된달까요? 그래서 이 향을 맡으면 파리를 연상시킬 수 있긴 한데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관광 엽서 속 파리라기보다는 좀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 느낌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한 코코아 한 잔이 있고 종이봉투 안에는 아직 따뜻한 크루아상이 있고 창가에는 장미 한 송이가 꽂혀있는 바로 그런 장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향이 완전히 디저트 향이나 구워망드 스타일로 빠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코코아라는 노트가 있긴 하지만 막 빵집 냄새처럼 뭐랄까 좀 진하게 버터리하게 빠지는 향은 아니고요. 분명히 빵 냄새, 밀가루 같은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 요소들이 장미 주변에 은근히 깔리면서 향의 질감과 온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미 옆에 놓인 파리의 아침 식탁의 분위기를 그린 향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즈 루테스는 러블리한 장미향을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색다른 장미, 좀 뭔가 좀 도시적인 장미, 고소하고 따뜻한 질감이 있는 장미 향수를 찾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달콤한 로즈 구어망드는 부담스럽지만 장미향에 살짝 특별한 감도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께 시향 추천 드릴게요. 파리의 작은 카페 창가에 놓인 장미와 따뜻한 크루아상 같은 향, 예쁜 장미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장미, 꽃향보다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향수였습니다. 다음은 테르 앙브레입니다. 테르는 땅, 대지, 앙브레는 엠버빛을 띤 따뜻한 호박색의 느낌이 있죠. 이 향수는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엠버빛 밤에서 영감받은 향수라고 합니다. 이거 딱 뿌려보면요,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그 포에실 향수들과 공기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앞서 설명드린 헤스페르스 이들리크가 낮에 레모네이드였다면 이거 테랑브레는요 그 밤에 따뜻한 과일차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만다린의 달콤한 껍질감과 말린 과일의 그 농축된 단맛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생과일처럼 묽기만 한 느낌이 아니라 건조한 겨울 공기 속에서 오렌지 껍질과 그 말린 과일이 천천히 데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향신료가 슬슬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향신료, 스파이시들이 맵게 치고 나오는 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피나 정향이 막 코를 찌르는 크리스마스 캔들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와인 한 잔에 향신료가 조용히 우러난 듯한 그런 결이고요. 또 거기에 오스만투스 금목서가 들어가면서 향이 너무 묵직하게 가라앉지 않게 만들면서 살짝 말린 살구 같은 과일감, 부드러운 꽃의 감도, 그 위에 통카빈과 샌다르드의 포근한 살결이 겹쳐지네요. 저는 이 향을 맡으면 그 유럽의 겨울 시장 같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무로 된 작은 가게들, 주황빛 조명, 손에 들린 따뜻한 음료, 그리고 또 공기 중에 떠있는 그 말린 과일과 향신료 냄새들. 그리고 분명 따뜻한 향인데 답답하게 눌리지 않고 부드러운 이 잔열처럼 잔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그 머스크스러움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엠버 향조, 엠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였어요. 왜? 그 엠버 향수들이 가끔 너무 달거나 무겁거나 뭐 방 안에 향초를 너무 오래 켜둔 것처럼 좀 꽉 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테랑브레 이 향수는 엄청 잊기 쉬운 엠버 향수였습니다. 달콤함은 분명히 있지만 끈적이지 않고 스파이스, 향신료는 있지만 또 공격적이지 않고 엠버가 있지만 과하게 성숙한 느낌으로만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 향수로는 뭐 당연히 좋고요. 밤에 약속이 있거나 조용히 분위기를 내고 싶은 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바닐라나 뭐 엠버 계열을 좋아하지만 너무 디저트처럼 좀 단향은 부담스러운 분들, 따뜻한 향을 찾지만 머리 아픈 향신료는 싫으신 분들께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자스의 겨울밤, 말린 과일과 향신료가 은은하게 데워진 엠버향,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보다는 오래 남는 잔열에 가까운 향이네요. 마지막은 블루 아스가르드입니다. 이름부터 이미 그림이 있죠. 블루는 파란색, 바다, 차가운 공기가 떠오르고 아스가르드는 그 북유럽 신화 속 신들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여름 향수 찾으시고 바다 느낌 찾으신다면 이거 진짜 강추드릴게요. 저는 이거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향수거든요. 이 향수는 프랑스 브루타뉴 해안의 깊고 푸른 바다에서 영감받은 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맡아보잖아요. 브루타뉴 안 가봤지만 진짜 그게 연상이 돼요. 흔히 말하는 여름 바다향처럼 코코넛, 선크림, 달달한 과일 이런 휴양지 느낌으로 가는 향은 아니고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섞여 있고 멀리 그 젖은 나무 조각이 밀려와 있는 그런 바다 쪽입니다. 처음에는 자몽의 산뜻함이 있어서 향이 답답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몽도 과즙이 팡 하고 리얼하게 상큼하게 터지는 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바닷바람에 섞인 쌉싸름한 시트러스처럼 느껴지고요. 또 바로 뒤로 이제 아이오딘, 해초, 미네랄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게 블루 아스가르드의 핵심입니다. 바다향인데 남자 스킨 냄새로 빠지지 않고 샤워젤처럼 뻔하게 깨끗한 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여름 향수에서는 이게 꽤 중요하잖아요. 시원한 향을 찾다 보면 너무 스포츠 향수 같거나 너무 아쿠아틱하거나 또 괜히 그 남자 스킨 냄새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블루 아스가르드는요 그 경계를 잘 피하네요. 분명히 시원합니다. 분명히 바다예요. 그런데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중간부터는 해초와 미네랄의 그런 짭조름한 공기감이 있고 이 뒤로 갈수록 파피루스, 드리프트우드, 머스키한 느낌이 같이 깔리면서 이 마른 나무와 바다의 잔향이 살며시 남는데 이 잔향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치고 중간엔 파도가 지나가고 마지막엔 젖었던 나무가 햇빛에 마르는 느낌. 여름 향수인데 너무 가볍게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에 우디한 질감이 같이 남아서 향이 꽤 단정하게 마무리되는 포인트가 정말 좋아서 올 여름 메인 향수로 저는 쓸 예정이에요. 흔한 아쿠아틱 향수는 싫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고 난해한 마린 향수도 부담스러운 분들, 바다향은 좋아하지만 선크림 냄새나 달달한 트로피칼 향 말고 세련된 해안가의 공기, 그런 지중해의 짭짤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향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포에실 향수들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향수가 단순히 뭐 비싸거나 뭐 유명하거나 지속 발효력이 좋은 향수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는 순간 뭐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이 내 기억과 이 감정과 연결될 때 그 향수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에실이 흥미로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향을 과하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나 니치 향수야. 나 되게 독특하지. 나 쩔지. 이렇게 말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버스럽지 않고 향의 흐름이 꽤 유려하네요. 뭔가 뭐 대단한 럭셔리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용하게 취향이 느껴지는 그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그 콰이어트 럭셔리의 결이 살짝 있는데 뭐 정확히 말하자면 뭐 럭셔리라기보다는 좀 조용하고 잘 정돈된 프렌치 무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쓰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명과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향이 너무 어렵거나 관념적으로만 흐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여름에는 이거 블루 아스가르드 맑고 청초한 향을 찾는다면 이거 헤스페리스 이딜크 또 그리고 가을 겨울 밤 향으로는 이거 테르 앙브레를 잘 쓸 것 같습니다. 네, 향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포에실은 이제 센스 프레그런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시향 체크해 보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센쟁이었습니다.